호텔 복도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아이를 안은 남성과 함께 나옵니다. 당시 교사였던 A씨와 고등학생 제자 B군의 불륜 현장입니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은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영상 속 여성 A씨가 자신의 전 며느리임을 밝히고 불륜 현장에 어린아이였던 손자까지 동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류 전 감독은 A씨가 아무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서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학교 선생하고 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 네. 그거 넘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 그 장소에 우리 손자를 왜 데려갔냐고요.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기간제 교사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취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기관의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앞서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자녀를 불륜 현장에 동행한 건 상식 밖의 비윤리적 행위라며 류 감독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MBN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아이가 당시 2살이라 피해를 진술할 수 없고 엄마의 행동을 목격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애 인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애 앞에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류 씨는 전처인 A씨 측이 반성 대신 역고소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취재진은 A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류 전 감독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국민청원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고3 제자와 호텔 간 전 며느리 이 교사 처벌을 좀 해주세요라고 류중일 전 국가대표팀 야구 감독이죠. 직접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 내용을 좀 살짝 같이 볼까요? 네,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가 접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을 했어요.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실제 이 부적절한 그 상황이 또 CCTV로 포착이 됐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일단 류중일 감독 얘기는 이거 봐라. CCTV를 봐도 이렇게 이 고3 제자와 같이 호텔에 가면서 내 손자도 같이 동행하지 않았느냐. 이거 어떻게 이 책임질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며느리 쪽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재가 지금 사실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좀 며느리 입장도 나오면 저희가 충분히 이 언론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전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려요. 근데 일단 이 상황이 뭐 진실이 이 며느리 쪽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이라고 좀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게 최창렬 교수님 사실 또 아버지 입장이시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저 이 기사 읽어보면서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봤는데 네. 이제 이게 뭐 사실이라면 이 아버지로서는 이미 뭐 지금 현재 며느리는 아닙니다만 자기 손자까지 데리고 갔다는 게 용서될 수 없죠. 단순히 불륜은 뭐 법적으로 할 것이고 또 민사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요새 형사상의 문제보다 뭐 좀 민사상의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나의 외손자를 거기 같이 그 현장에 데리고 갔다? 그건 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민사의 문제가 아닌 거라서 다시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린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뭐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원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는 상황이라서 글쎄 뭐 남의 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뭐 그런데 아무튼 저 유중일 전 감독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뭐 사적인 얘기라서 제가 더 이상 내용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내가 할 말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 MBN이 직접
이 류중일 전 감독한테 이 감독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손자 데려갔잖아요. 그 장소에 왜 손자를 왜 데려가냐고요. 그 처음에 우리 아들도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다음 아직까지도 미안하다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뻔뻔스럽게 간 건 맞는데 그런 관계를 안 했다. 오해 삭제해서 미안하다. 그 말만 하는 것이죠.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한 가정을 박살내놨는데 또 저쪽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제가 정원을 올리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올린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좀 심판 좀 해달라고.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애 인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애 앞에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네, 저희 예민이 직접 들어본 지금 목소리입니다. 근데 얘기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를 보면 요 내용 말고 지금 이류정 감독이 얘기를 한 게 애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호텔 CCTV 영상을 보면 남학생이 손자한테 이리 와라고 하니까 손자가 거부를 한다. 그럼 이거 상황 인지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거 아동 학대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아동 학대, 신체적인 학대가 있고 네. 거기에 또 나아가서 이제 정서적인 학대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이에 대해서 뭐 신체적인 물리적인 행사는 없었으니까 정서적인 학대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했겠느냐 아마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항고를 한 상태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이렇게 아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CCTV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달갑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아이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지언정 적어도 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그런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아이가 네. 당시 느꼈던 그런 심정이나 감정은 어떻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의견서라도 조금 제출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의 뭐 정서적인 학대로 볼만한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애가 이걸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또 윤영월 대표님. 또 평소에 이 손자 굉장히 예뻐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애한테 너 아니? 너 뭘 아니? 어디까지 아니?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이는 아직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2살 안팎인 것 같아요. 주로 업고 다니고 조금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시아버지인 유중일 뭐 국가대표팀 전 감독으로 봐서는 좀 화가 나죠. 자기 그 애지중지하는 손자를 데리고 미성년자 학생하고 또 호텔을 들락거렸다는 게 화가 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중일 그 전 국가대표가 국민청원까지 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들하고 며느리 지금 이혼을 했어요. 네. 위자료 7천만 원 며느리한테 법원에서 선고했습니다. 전 며느리죠. 그래서 이혼했는데 전 며느리한테 이제 형사처벌 받고 또 교사 복직 준비하는데 교사 복직도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뭐 유중일이라는 이름을 공인이라는 이름을 좀 활용해서 좀 이 국민적인 관심을 좀 끌어올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며느리 전 며느리 입장에서는 네. 지금 신상 공개가 벌써 다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구 편 들기 전에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전 시아버지랑 전 며느리에 대한 저런 공개 청원인데 참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여기서 뭐 제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상당히 좀 며느리 입장도 굉장히 힘들 거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뭔가 공개적인 입장이 좀 나오면 또 언론에 좀 공개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게 류 감독이 국민청원으로 올리면서 완전히 공개가 되고 며느리 쪽 입장이 또 나오지 전 며느리 쪽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며느리 입장이 나오면 또 잘 또 전달해 드리겠다. 그것도 같이 좀 추가로 보도를 해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1심이 끝났습니다. 근데 1심 내용이 민사 형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얘기도 이 류중일 전 감독의 이 감독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올까요? 1심에서는 두 명이 불직을 한 관계가 맞다라고 나왔거든요. 민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형사에서는 왜 힘이 없음 나오냐고요. 재조사도 해야 되고 내가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선생하고 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진단받아야 되죠. 지금 우리 아들도 생인데 다 사표내고 여기에만 일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무죄 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복직을 하겠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경민 변호사님, 민사는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 형사는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에서 이제 불법 행위와 형사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그런 책임 정도가 좀 다릅니다. 형사가 좀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사에서 인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가 증명이 되지 않아서 네. 그래서 형사적으로 이제 증거 불충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사랑 형사는 좀 들이대는 잣대의 엄격함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좀 주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